2006년 4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2층에 사람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고요. 신고와 동시에 저도 현장으로 출동을 했었는데요. 사건 현장이 식당이랑 술집들 사이에 있는 점집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신고자는 같은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또 다른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랑 같이 2층으로 올라갔다가 현장을 목격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점집 1층 사장님이랑 그 옆 건물 가게 사장님 말씀이신 거죠? 왜지? 점집에서 약속이라도 있었던 건가? 그건 아니었고요. 옆 건물 사장이 찾아와서 2층 아줌마가 오전에 나가는 걸 봤냐라고 물어봐서 보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같이 올라가 보자고 하더랍니다. 왜 뭐가 이상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옆가게 사장이 2층 사람이 외출했는지가 왜 궁금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2층 집 사람이 전날 밤 옆 가게 사장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개모임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혹시라도 전 보러 오는 손님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에 가기 전에 가게에 들러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꼭 하고 갔는데 그날은 점심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간다는 인사도 없고 보이지도 않길래 혹시 놓치고 못 본 건가 싶어서 점집 건물 1층 사장을 찾아갔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유회를 간다고 했는데 보이질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평소에도 뭐 나 지금 가니까 꼭 좀 연락 줘요. 그런 부탁을 하고 난 이후에 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인데요. 사망자가 그 점집의 무속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곳에서 점을 보면서 홀로 거주하고 있던 4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입구 바닥에 옆으로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고요. 신고자 말대로 복부를 흉기로 공격당한 듯 보였는데 이 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는 그건 엄청 심각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자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장기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했으면은. 그런데 자창이 복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복부에 한 번만 찔린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네. 왼쪽 가슴과 오른쪽 옆구리, 허벅지 등까지 총 5군데나 발견되는데요. 이상하게도 방어은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5군데나 찔렀는데 당하고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그 공격을 당했다든가. 그 한 번의 공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때 그렇지. 더한 뭐 이런 찔림이 있었다. 참. 사인은요? 나중에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로 나옵니다. 장기가 빠져나올 정도로 깊게 찔린 복부 자창이 치명상이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공격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럼 막 그 점집에 들어가자마자 공격을 막 한 건가? 무서우면? 아 근데 1층 사장님이랑 옆 가게 사장님은 어떻게 들어간 걸까요? 문이 열려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잠겨 있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수팀이 확인했을 때도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요. 보통 침입문이 없는 경우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우선으로 두는데 점집이라는 특성상 범인이 손님을 가장했다면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비면식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범인이 남긴 흔적 같은 건 없었나요? 거실에 운동화 족적이 찍혀 있었는데 한 사람의 것으로 확인됐고요. 총 3개의 방 중에 침대가 있는 안방과 점을 봐주는 신당에 물세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없어진 게 확인됐나요? 피해자 혼자 살고 있어서 뭐가 얼마나 없어졌는지 정확한 확인은 어려웠는데요. 다만 안방 한가운데 반지꼬리가 열린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통장과 지갑 같은 것들이 모두 쏟아져 있었습니다. 현금이 몽땅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점집이 보통 현금을 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당을 뒤진 것도 그렇고 복채로 받은 현금을 노린 것 같고. 그렇죠. 운동화를 신은 채 전집에 들어가자마자 살인부터 저지르고 집을 뒤져서 현금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근데 보통은 거기 예약을 하고 가는 것 같던데 유명한 데는 막 1년씩 밀려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옆 가게 사장님이 얘기로는 손님이 찾아오면 전화를 달라고 한 거 보니까 예약을 미리 받는 곳은 아니었나 봐요. 아 그러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약제였으면 이 장부나 통신 내역으로 용의자들을 찾아냈을 텐데 이 점집을 차린 지 8년 정도 됐다고 하지만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웃들에게 목격자를 찾는 한편 과거에 점집에 현금을 노렸던 유사강도 전과자들과 피해 여성과 관련한 면식범 수사까지 동시에 뛰어듭니다. 일단은 면식범 원한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겠다. 워낙 잔인하게 살인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가장 먼저 채무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피해 여성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시신이 발견된 당일날 야유회를 가기로 했던 계모임 사람들도 만났는데 소액인데다 계를 시작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돈 문제로 다툴 일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원한이 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는요. 점집을 차리기 2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남편과 쭉 별거 상태였는데요. 점집을 차릴 무렵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만나던 남성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오. 사건 발생 전날에도 둘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혼은 아니고 별거라.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계속해서 함께 이게 부부로 되어 있던 관계. 그러면은 8년간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을 알고 혹시 남편이? 아니면 8년 만난 남자가 이혼하지 않는 걸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정리하지 이렇게 않냐. 하면, 그럼 지금 두 사람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좀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이 남편은 별거를 한 후부터 아내와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고요. 아이들도 2년 전부터 엄마와 따로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8년 전부터 자주 만났던 남성도 역술 공부를 하러 만났던 거라고 했고요. 가정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범행 당일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또 범인이 아니란 얘기네요. 야, 이 범인이 아니면 정말 강도였나? 그런데 이웃들을 탐문하던 형사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하나 확보합니다. 그 건물 1층 상가에 또 다른 사장이 그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른 사장님이? 아침에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 앞을 나가봤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남자가 2층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 악하고 쿵. 공격당하고 쓰러질 때의 그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신고 몇 시간 전에 범행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범인이 뛰어서 보통 내려오지 않아요? 걸어 내려왔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 남성한테 혹시 위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걸어가더니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갔다고 했습니다.
일도 아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는 말 같은데 아무 일도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아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뭐 신경 쓰지 말아라. 아무 일도 아니에요. 감추고 싶은. 그 말 자체가 조금 지금 수상스럽긴 합니다. 혹시 2층에 점집 말고 다른 가게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점집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진짜 그 사람이 용의자이면서도 만약에 범인이라면 그 남자 인상착의는요? 자세하지는 않지만 얼굴이 좀 검은 편이고 귀가 보일 정도로 헤어스타일이 깔끔했다고 합니다.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한 30대 중반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검은 피부에 30대 중반의 남자. 근데 이 남자 아주 유력 용의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남성이 타고 간 검은색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목격했던 사장이 혹시나 몰라서 적어놨었는데요. 확인해보니 도난 차량이었던 겁니다. 야, 그 사장님도 대단하다. 그냥 관가할 수 있는 거를 또 적어놓기까지 했네. 그러니까 궁금하시네. 훔친 차였구나. 고난 차량. 범죄를 또 저지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간 사람이 또 2층에서 내려왔다. 2층에서는 그런 소리가 났다. 현재 이것만 보면 그냥 강력한 유력 용의자네요. 완전 유력한 용의자지. 네. 그럼 그 차에 대한 정보가 나올 텐데 차는 언제 어디서 훔친 겁니까? 살인 사건이 나기 6일 전인 2006년 4월 3일 새벽 3시경이었고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안마시술소에서 신고가 들어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강남에서. 그러면은 그게 누가 훔쳐갔는지는 지금 몰랐던 건가요?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안마시술소 주차장에서 주차를 도와주는 발렛 요원이었는데요. 네? 그날은 차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발렛 요원이? 야, 자기가 일하는 주차장에서? 이거는 그냥 너무 금방 들통이 날 일을. 그럼 차만 훔친 게 아니면 또 뭘 훔쳤나요? 주차를 맡긴 손님이랑 같이 온 손님이 있었는데요. 카드를 주면서 50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렛 요원이 110만 원을 찾아서 어머. 50만 원만 건네주고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50만 원만 주고 60만 원을 들고 날랐다는 얘기네. 근데 또 같이 온 손님 차까지 훔쳐서? 와. 대체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23살의 남성이었습니다. 16살 때부터요. 노상에서 절도를 저지르고 흉기로 위협을 한 이 특수절도까지 정감한 사범이었습니다. 바로 전해인 2005년 광복절 특사로 나와서 출소한 지 8개월 정도 된 상황이었고요. 면허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 사람은 20대 23살 사장님이 본 인상착의는 30대 중반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이 차량 절도범은 그냥 운전대만 잡은 그냥 공범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목격자에게 이 차량 절도범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니까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나이는 23살인데 실제로는 흔히 말해서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거군요. 그리고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고. 근데 사람을 살해하고 태어나게 나라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야,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범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본가에는 출소 후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다고 하고요. 휴대전화는 할머니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살인사건 직전에 요금 미납으로 사용이 정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야, 사는 것도 모르고 전화도 정지된 상태고. 그럼 또 차는요?
왜냐면 지금 도난 차량으로 계속해서 지금 움직였을 텐데. 차량 번호로 수배를 내렸는데 어디로 도주를 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찍힌 건 살인을 저지르기 전날 밤 10시경에 충주에서 장호원으로 올라오는 상행선에서 속도 위반을 한 게 도로 CCTV에 찍혀 있었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충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나 본데. 훔친처럼 막 돌아다니고 전국을 누비고 다녔겠네. 근데 그럼 살인 후에 차를 버린 건가? 어디로 도망을 간 걸까요? 우선 범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 내역으로 자주 통화한 번호를 추립니다. 총 7개의 번호가 나왔는데 모두 여성이었고요. 정말 황당한 건 수사팀이 여성들에게 전화해 범인의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었더니 7명 모두 자신들이 여자친구라고 합니다. 어머머. 야, 그럼 싹 다 여자친구라고요? 그럼 출소 8개월 만에 이게 양다리도 아니고 거의 뭐 문어다리를 걸치고 있었네요. 아이고야. 아니, 다들 어디서 어떻게 만났대요? 채팅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치, 채팅이면 남자가 범죄자인 줄 당연히 모르고 그리고 얼굴도 신분도 다 조작하고 숨기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 7명의 여성 중 1명은 이 남자친구와 최근에 대천 해수욕장으로 놀러를 다녀왔다고 했는데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살인을 저지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야. 야,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고 또 훔친 차로 또 훔친 돈으로 여행 간 거잖아.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놀러 가려고 돈하고 차 훔친 것 같은데요. 야, 나 놀러 가려고? 진짜. 야. 그러면 그 아까 말한 7명 중에 마지막으로 범인이랑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언제였다고 합니까? 수사팀이 여성들에게 전화를 하던 중에 또 다른 여성이 방금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방금? 진짜 기가 막힌다. 뭐 또 여행 가려고 그랬나? 아이고 진짜. 무슨 얘기를 했답니까?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였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사람들 말소리 때문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잘 안 들려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짤순이 중이라고 하더랍니다. 짤순이가 이제 저희 군대에서 탈수만 짤순이. 하는 네네 탈수하는 거. 옛날에 우리 숙소에서 내가 빨아서 짤순이를 맨날 했는데. 너 널고 네, 맞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세탁 중에 주변에 사람들 소리가 들린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범인이 주차 요원을 하던 안마시술소를 중심으로 고시원을 수색해 보기로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람 웅성이는 소리랑 짤순이로 고시원을 캐치하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그 빨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강남에 고시원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찾아요? 찾습니다. 범인의 사진을 들고요. 강남 일대 고시원을 일일이 돌아다니다가 최근까지 머무르는 고시원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범행 직후 바로 퇴실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범행 직후 바로. 야, 진짜 고시원에 있었네. 형사님들 촉이 정말 대단하시다. 네. 아, 그러면 그 전화를 한 곳이 고시원이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강남이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쫓을 단서가 없잖아요. 범인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사팀은 범인을 쫓지 않고 불러내기로 합니다. 범인을 어떻게 불러낼까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7명이면 어머. 몇 명만 포섭해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야. 7명이나 되는 여자친구들을 모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것으로 보면 계속해서 채팅으로 또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자 시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범인의 인터넷 채팅 아이디를 알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부탁해서 다른 녀석인 척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만남에 설렜는지 장시간 채팅을 하다 인터넷 IP 주소로 잡힙니다. 서울 노원에 있는 PC방이었다고 하고요. 범행은 인정했나요? 수갑을 차는 순간에도 완강히 저항을 하면서 부인합니다. 점집에를 간 적도 없고 살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안마시술소에서 벌인 일만 인정을 합니다. 차는 계속 타고 다니다가 걸릴까 봐 버렸다고 주장을 하고요. 아, 모두 버렸다. 살인의 증거들을 형사님들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요. 근데 그 목격자 있었잖아요. 점집에 간 건 맞잖아요. 맞지? 목격자의 진술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으로 범인이 그 점집에 갔었다는 증거를 과수팀이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유의미한 지문들을 모두 채취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라이터에서 범인의 우시지, 그러니까 오른쪽 검지손가락 지문이 나온 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네. 그렇죠.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었던 범인은 절도 차량을 버린 곳까지 결국 자백을 합니다. 살인사건 바로 옆 동네인 강남구 대치동의 구석진 골목이었고요. 차 안에 사망한 피해 여성의 혈흔이 묻은 회칼과 야, 회칼로 찌른 거야. 그래서 이 장기가 다 나왔나 보네요. 진짜 끔찍하네요.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훔친 물건들까지 모두 나옵니다. 아니, 왜 그랬답니까? 출소 후에 여러 군데 전전하면서 일을 했는데 버는 족족 모두 유흥비로 썼다고 했고요. 처음에 안마시술소에서 차와 돈을 훔친 건 차에 비싸 보이는 카메라가 있는 데다가 손님이 지어준 카드로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 탐이 나서 훔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거 아니면 탐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하긴 하는데 버는 족족 일단 또 놀아. 썼겠지. 연애하는 문어발식 근데 연애한다고 다 유흥비가 썼겠지. 다 썼다고 했잖아요. 유흥비인지 뭔지. 아. 설마 또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주장을 시도를 합니다. 아유, 거의 똑같다. 어디서 봤나 보지? 안마시술소에서 도주한 지 3일째인 4월 6일 채팅으로 만난 여성 중에 한 명이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본격적으로 절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틀 뒤인 8일에 회칼을 사서 주로 현금을 받는 점집으로 갑니다. 그것도 성동구로요. 다행히 그날 성동구 점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났는데. 절도 신고가 들어온 걸 확인해 보니 신당에 뒀던 순금이랑 기금속이 도난당했다는 접수 기록만 있었고요. 노현동 점집에서도 위험만 하려고 헤칼을 가지고 간 거였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 어쩔 수 없이 찌르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핑계 대는 거지. 회칼을 들렸는데 누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소리를 지르지. 그럼. 어? 좀 궁금한 게 얼마나 돈을 훔친 겁니까? 지갑에 있던 현금 26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까지 해서 약 50만 원 정도였고요. 10만 사람 죽이냐. 차량 절도부터 살인까지 6일간 총 5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 금액이 약 7천만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6일 동안 5건이면 도대체 하루에 한 건씩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살인까지 저지르고. 아니 그 교도소에 출소한 지 8개월밖에 안 됐으면 알 텐데. 그러니까 거의 뭐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상태야. 그치.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15년형을 받습니다. 야,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했는데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교화가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니, 회칼을 사서 들고 들어갔는데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나? 자창이 5군데나 있었잖아요. 장기가 쏟아져 나와.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 될 수 있냐고. 즐겨봐
이 채널.